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은성입니다. 이번 기획은 경북에 살고 있는 16,000명의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특히 엄마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입학해서 학교 적응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입학 초기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많다는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엄마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전문가이신 대구교대 배상식 교수님, 그리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의 나라의 선배 엄마들이 후배 결혼 이민 여성 엄마를 위해서 본인들이 아이들 입학했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을 충분히 여기에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있더라도 우리 후배 엄마들, 새내기 학년기 엄마들한테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기획을 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윤티회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16년 되었지만 모르는 것은 많습니다. 내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알려줄 수 있으세요? 네, 어머니. 내년에 자녀를 초등학교 입학시키려고 하니까 기대감도 크고 또 불안감도 크지요. 제가 입학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어떤 지도를 해야 될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오늘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cần phải giáo dục điều gì trước khi trẻ đến trường ạ? 아이가 입학하기 전에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네, 어머니. 아이가 입학하기 전에 가정에서 꼭 중요한 몇 가지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른 공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해서 몸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입학하기 전에는 바른 글씨 쓰기, 그래서 연필 잡는 방법, 글씨 바르게 쓰는 순서, 이런 것들을 늘 이 집에서 조금씩 가르쳐서 학교 입학 전에는 충분히 익혀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가 공부했을 때 항상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학 공부를 하는데요. 수학 계산하는 걸 너무 빨리 가르치면은 애가 실증을 낼 수도 있고, 또 수학은 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할 때는 항상 원리를 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애들에게 계산 방법이라든지 사칙 연산을 먼저 가르쳐서 빨리 학교에 적응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 학부모들이 있는데요. 그건 좋지 못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지도 중에 하나가 독서 지도입니다. 공부를 계속 시키다 보면 중고등학교 때 독서 능력에 따라서 대학을 갈 때 기초학력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책은요, 처음에 어린애들에게 그림이 많은 책 있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책을 하나하나 어려운 진도로 나가는데, 애 수준에 맞는 책을 정할 때는요, 한글로 된 걸 펴서 양쪽 두 쪽에 모르는 단어가 5개 이상이 있으면 그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 수준에 맞춰서 책을 골라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 세 번째는 식사 예절을 익히는 겁니다. 항상 친구들하고 밥 먹거나 또 선생님하고 밥을 먹을 때 애들한테 그 음식도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예절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 가서는 선생님하고 또 학교 규칙을 잘 지키면서 친구들하고 인사 잘하고 선생님께도 인사 잘하는 습관,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또 다정하게 지내면서 또 싸우지 않도록 엄마가 가정에서 지도를 평소에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형제 간에 다툼이 많잖아요. 그걸 학교에 가서도 요즘 애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가정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은지 조금씩 어머니 습관을 들 수 있도록 미리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머님이 해야 될 일이,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 장소, 그 다음에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이런 것도 항상 익힐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학교 등교 시간이 보통 8시 반인데요. 또 지각하지 않도록 항상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애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Trước khi trẻ đến trường có phải làm quen với tất cả các chữ Hàn hay không ạ? Nếu như trẻ mà chưa biết chữ Hàn thì có phương pháp nào để dạy không ạ?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한글 다 알아야 하나요? 만약에 한글 다 모르면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 어머니, 우리 학생들이 보통 국가교육과정 속에서는 1학년 2학기 입학해서 한글을 배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1학년 2학기에 바로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와서 한글을 배우면 2학기 때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교과 진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한글을 좀 익혀서 입학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한글을 모르면 학교에 안내판도 읽지 못해요. 요즘 도서관을 뭐 예를 들면 땡땡 꿈터를 도서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체육관을 문성관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체육관이라고 안 돼 있으면 애들 읽지 못하겠죠. 문성관을 체육관이라 한다. 이렇게 애들이 한글을 알아야 학교의 안내판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집에서 한글 교육을 입학이 전에 시킬 때는 여러 가지 이 순서가 있어요. 한글 교육하는 방법이. 제일 어릴 때는 이 통문자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 사자 그림 보여주고 사자 따라고 하는 단어식 통문자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음절이죠. 음절. 모음과 자음이 합해지는 음절 단어 작은 것부터 받침 없는 것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가 겨겨 이렇게 모음과 자음이 합했을 때 말이 나오는 그러니까 음이 되는 기역, 니은, 뒷글, 아야, 어여가 합해서 하나의 음절이 되도록 하는 걸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문장, 한 문장, 주어와 수로가 있는 문장을 쭉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글을 제일 모르는 애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그림 카드를 가지고 사자, 코끼리, 뭐 꽃 이렇게 가르치는 받침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운 받침 있는 걸로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자음, 모음 가르치고 좀 더 익숙해지면 전체 문장을 가르치면 좋겠죠. 현재 경북교육청에서는 다문학생을 위해서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각 학교마다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기초학습 지원하는데도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해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면 학교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Buổi học bắt đầu từ lúc mấy giờ và kết thúc lúc mấy giờ ạ? Và thời gian học và thời gian ra chơi được tính như thế nào ạ? 수업 시간은 몇 시부터 시작하고 몇 시까지 끝나나요? 그리고 수업 시간과 휴식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 수업 시간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경우에는 보통 오전 8시 50분에 수업을 시작해서 오후 1시 50분에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40분 수업과 10분 휴식을 하죠. 그리고 1학년은 주당 23시간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는데 23시간요. 예를 들면 월요일, 금요일은 4교시까지 하고 화수목은 5교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23시간이 되고 40분 수업, 10분 휴식 이렇게 많이 하는데 8시 50분에 시작하면 8시 30분까지는 등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교시가 그러면 8시 50분에 했으니까 9시 30분 되면 1교시 마치겠죠. 그럼 10분 쉬고 9시 40분부터 또 40분 동안 2교시를 하죠. 2교시 끝나면은 10시 20분에 이번에는 10분 휴식이 아니고 우리 우유 먹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20분 휴식을 합니다. 2교시 마치고 나면. 그래서 12시 10분쯤에 4교시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하교를 하거나 아니면 5교시 수업이 된 날은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마지막 수업을 하고 하교를 하지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수업 시간이 조정돼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안내문을 보내지만 기본 수업 시간 그리고 수업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은 대략 비슷합니다. Khi nhập học cần chuẩn bị những giấy tờ gì ạ? 네, 입학할 때 어떤 서류 필요하나요? 자녀를 학교 입학하기 전에 우선 신입생 예비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예비 면접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취약 통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취약 통지서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시군 같은 경우는 읍면 사무소나 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직접 발급받으셔도 되고 요즘 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도 됩니다. 특히 우리 그 예비 소집할 때는 부모님이 같이 함께 학교 가는 게 좋고요. 또 예방접종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비 소집일에 가면 학교에서 안내장을 주거든요. 거기 보면 준비물, 입학하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예비 소집일 장소 이런 거는 이미 취약 통지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 취약 통지서에 따라 그 안내에 맞춰서 학교 예비 소집일에 가고, 그다음 학교에 갔을 때는 예비 소집일에 입학 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안내장에 따라서 또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Thưa giáo sư, khi nhập học cần chuẩn bị những dụng cụ gì ạ? 교수님, 입학할 때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어머니. 해당 학교에서 예비 소집일에 안내장을 주거든요. 그 안내장 내용을 보고 준비하면 되는데 먼저 활동하기 좋은 복장을 입혀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특히 용변 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옷을 입혀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화는 애에게 발에 너무 꼭 맞아서 뒤꿈치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 발에 조금 여유가 있도록 그 다음에 네임펜으로 신발 그 옆에 실내화 옆에 이름을 또 써서 이렇게 같이 챙겨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초 학습 어떤 문구류를 준비하는 게 좋겠죠. 연필도 한 3개, 3자루 정도, 가위, 색연필, 그 다음에 사인펜 이런 걸 한 그 케이스에 맞는 걸 학교에 준비한 안내장에 따라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학기 좀 지나고 나면 청소 도구라든지 자그마한 그 빗자루하고 셀바퀴 붙어 있는 거 있죠. 1학년들은 그런 걸 한 학기 지나면 준비하도록 학교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직접 청소할 수 있도록 걸레도 준비해라고 이렇게 안내장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선 3월 초에는 주로 복장과 그 다음에 실내화, 그 다음에 문구류 종류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Thưa giáo sư, khi vào lớp 1 thì các bé sẽ học những môn học gì ạ? 1학년 때 어떤 교과 목을 배우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몇 과목이 되지 않아요. 우선 학교 교육 전체가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는데 교과목에는 국어, 수학, 설생, 절생, 발생이 있어요.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그래서 통합교과죠. 그래서 5교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로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습니다. 이 밖에 안전한 생활, 소프트웨어 교육 등도 함께 하는데 1년에 한 860시간 정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은 수업을 52주 중에 34주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Thưa giáo sư, tôi có nên nói chuyện với cô giáo chủ nhiệm khi tôi có điều cần thắc mắc không? Và tôi có nên gọi điện cho cô giáo chủ nhiệm hay không? Tôi rất lo lắng vì điều này, tại vì khi tôi nói không biết cô giáo có hiểu những gì tôi nói hay không. 저는 궁금한 일이 있으면 선생님과 어떻게 상담하나요? 선생님께 전화해도 될까요? 선생님이 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나요? 네, 방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보통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장 많은, 특히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갈 때쯤 됐는데 어머니께서 능숙하게 한국어를 못할 때 학교 담임선생님과 어떻게 소통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어가 미숙해도 자신감을 갖고 어머니께 어머님이 직접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조금 잘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먼저 연락을 하고, 특히 처음부터 전화하기가 힘들 때는 편지를 써서 애에게 보내서 선생님하고 편지로 몇 번 주고받거나, 편지 쓰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문자나 이 카톡을 통해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선생님께 전화하시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요. 보통 상담이 1년에 3월 말, 4월 초, 2학기 때는 9월 말, 10월 초에 정기적인 상담 시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어머님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선생님께 전화해서 시간 약속을 잡으면 자녀를 위한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애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학교 적응하는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럴수록 어머님이 자신감을 갖고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다음에 기초학력이 우리 애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어떤지,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는지를 담임선생님과 자주 상담할수록 우리 자녀가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하시고, 또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도 자녀를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상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도움을 받아서 생활지도, 그다음에 기초학습 지도, 그다음에 다양한 학교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hưa giáo sư, vì là con em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nên khả năng nói tiếng Hàn của các em chưa được thành thạo. Vậy thì khi xảy ra mâu thuẫn với các bạn thì có phương pháp nào để giải quyết những mâu thuẫn này không ạ? 다문화 가정 자녀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요. 혹시 친구와 갈등 있다면 어떤 방법 해결할 수 있나요? 예, 어머님, 우선 친구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담임선생님하고 서로 연락해서 함께 의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친구들하고 요즘은 갈등 생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정에서 끙끙 앓고만 있는 게 아니고, 담임선생님에게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상담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사례가 참 많기 때문에 학교에 전문 상담사도 있고요. 외부에 또 전문 상담사를 불러서 이렇게 애들 간의 갈등을 조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자녀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면 빠르게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서,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날짜를 정한 다음에 방문해서 자녀 문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Thưa giáo sư, tôi rất lo lắng là nếu như năm nay cũng vẫn học online như năm vừa qua, không biết là phải làm như thế nào ạ? 네, 교수님, 올해처럼 온라인 수업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네, 올해 작년부터 사실은 온라인 수업을 학교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학교 대면 수업하는 것보다 온라인 수업을 해보면 그 학습 능력이 혹은 학습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안내장으로 가정통신문 이런 이름이 많죠. 그래서 안내장으로 다 집집마다 보내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입하고 또 그 사이트에 맞춰서 강의를 들으시면 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온라인 접속 방법이라든지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모르시면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직접 해서 우리 자녀가 온라인 수업 듣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전화 오는 학생이 몇 명 되지 않거든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충분히 담임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요즘은 한 학급에 한 24명, 2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극히 적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학부모님께서 담임선생님께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in giáo sư vui lòng cho biết trong thời gian thích ứng của các em ở trường thì các mẹ, đối với các mẹ là người nhập cư thì cần phải chú ý những điều gì ạ?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할 때 이주민 엄마로서 특별히 주의한 점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이가 학교 가서 생활 잘하는지, 특히 우리 결혼 이민자 엄마들은 많이 걱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가 한국어 능력에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보통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많아서 한국어 능력에 대해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중요한 거는 기초학습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범주에서 한국어 범위 내에 기초학습 언어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용어나 언어에 자신감을 갖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담임선생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어머니 좀 자신감을 갖고 자주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전화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는데
담임선생님은 그 학생들 하나하나 그리고 가정과 연계해서 학생들 교육해라는 지침이 있어요. 교육과정 속에도 있고. 그래서 항상 가정과 연계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들이 의논하고 전하는 걸 반길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 없이 이 선생님과 전화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 학교 보내기 전에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녀가 학교 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